영상은 에너지 패권 전쟁, UAM 가능한가요? 2편, eVTOL 배터리 요구사항입니다. 간격이 길었지만 직전 영상에서 소위 관세 전쟁부터 에너지 패권에 관해 짧게 요약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실리적인 에너지 정책, AI를 포함해서 전력 필요성은 더욱 커져가는데 정말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거야? 차라리 우리 미국은 많은 자원을 가진 석유나 석탄, 화석연료를 더 캐고 전기를 풍부하게 공급하고 전기료는 낮추는 게 좋지 않아?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채널은 UAM, AAM, 드론에 관해 주로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UAM은 탄소 중립이 글로벌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주목받은 산업입니다. 아직 배터리 기술이 부족하지만 eVTOL처럼 순수 전기 항공기를 개발하고 운용해서 환경오염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서 주목받은 산업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패권이 본격화되는 요즘 배터리 기술 성숙을 마냥 기다릴 수 있을까요? 미국이 순수 전기 항공기 개발을 응원하면서 인프라 구축에 적극 투자할까요? 지난 영상에서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오늘은 eVTOL 배터리에 관해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VTOL과 같은 순수 전기 항공기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터리 기술 발전과 성숙이 중요합니다. 배터리가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오늘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AAM, UAM의 상용화 시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잘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VTOL과 같은 순수 전기 항공기 배터리의 5가지 필수 조건, 높은 출력, 높은 에너지 밀도, 빠른 충전 시간, 긴 사이클 수명, 안전성입니다. 하나하나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출력입니다. eVTOL은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특장점을 가지는데요. 초기 이륙 단계와 전환 비행 등등 여러 단계에서 배터리에 매우 높은 방전율을 요구합니다. 순간순간 강력하고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이죠. 가령 비행 초기 수직으로 빠르게 상승하려면 엄청난 양의 순간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높은 방전율이 필요합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본 연구 보고서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기준으로 eVTOL은 10C에서 60C 범위의 유효 방전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차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 배터리의 출력을 높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기술적 난이도가 있습니다. eVTOL은 비행마다 여러 단계에서 이러한 고출력을 요구하는데요. 현재 배터리 기술 수준에서 이러한 고출력이 반복되면 배터리의 회복력이 약화되고 결국 수면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테스트 조건에서 100사이클 이상 지속된 셀이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매 비행마다 배터리의 고출력을 요구하는 단계가 다수이고 경계성을 위해서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충방전이 거듭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버텨줄 배터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고에너지 밀도입니다. 더 먼 거리를 비행하고 더 많은 승객이나 화물을 싣기 위해서는 배터리 무게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극대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존 항공연료 대비 에너지 밀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것이 eVTOL 항속거리의 제약 조건이 됩니다. 현재 상용화된 리튬이온 배터리 셀팩의 에너지 밀도는 일반적으로 최고 수준이 300Wh/kg 이하입니다. 물론 연구 단계에서는 400Wh/kg을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용화를 기준으로 일부 프리미엄 셀을 제외하면 최고 수준이 200Wh/kg에서 300Wh/kg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VTOL의 비상 예비량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이 정도 에너지 밀도로는 잦은 운항과 장거리 비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eVTOL과 관련해서 2019년에 이미 400Wh/kg 이상의 높은 에너지 밀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일론 머스크는 나름 계산을 해본 것인데요. 제가 eVTOL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를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배터리가 400Wh/kg, 나아가 500Wh/kg 수준의 에너지 밀도로 상용화된다면 항속거리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사로서는 비로소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빠른 충전 시간입니다. 짧은 운항 간격으로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충전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항공기 기체의 활용률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역시 서비스 운영사, 경제성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압을 높이고 전류를 강하게 투입하면 충전이 빨리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도 기술적 난이도가 있습니다. 우선 전류를 아무리 빠르고 강하게 투입해도 지금 상용화된 배터리 소재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미처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전류를 투입한다 해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실제 충전은 기대만큼 빨리 되지 못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전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저항이 생기고 그럼 배터리가 과열됩니다. 이 경우 배터리 수명이 단축될 뿐 아니라 열폭조와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빠른 충전 시간과 관련해서 해당 기업의 다양한 보도 자료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귀추를 주목해 보시죠. 네 번째, 긴 사이클 수명입니다. 배터리로서는 최악의 조건, 즉 eVTOL 배터리는 고부하 조건에서 자주 충전하고 방전되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여러 실험 결과에서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수명은 eVTOL 항공기의 운영 비용, 유지 보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 운영사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수명이 짧으면 배터리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경제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럼 탑승 비용이 올라가는 부정적 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안전성입니다. 항공기의 안전은 승객의 생명과 직결되죠. 배터리 시스템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와 같은 잠재적 위험에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배터리 안전성과 관련해서 예비 개념을 주목해야 합니다. eVTOL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과 착륙 보장이 중요하죠. 그러려면 특수한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가령 예상치 못한 항공교통 상황, 갑작스런 버티포트의 착륙 불가 상황, 혹시라도 모를 버드 스트라이크 상황, 바람이나 폭우 등 돌발적인 기상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계획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관련해서 항속거리가 짧은 eVTOL,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비 개념 에너지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에너지 밀도 더더욱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eVTOL과 같은 순수 전기 항공기 배터리의 5가지 필수 조건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크게 5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AAM, UAM의 본격적인 상용화 시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잘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실에서 이런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본격적인 상용화는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요. 구체적인 답변은 추가 질문이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제 기본적인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런 이슈를 풀어가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장이나 허위 광고로 우리를 허탈하게 만드는 기업도 많이 있지만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연구실에서 수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전과 혁신 함께 기대해 보시죠. 다음 영상에는 순수 전기 항공기 배터리의 5가지 필수 조건에 대해 조미나 아처, 이항 등 주요 제조사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새롭게 등록하는 영상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